국회에 대하여 정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인화 단결, 친절 봉사, 책임 완수,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어서 원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제1병원 원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합창하여 주십시오. 전화와도 못 바꾸는 하느님의 아들 딸은 귀한 생명 보살피는 제1병원 세워졌네. 인수 널리
예수님의 자식 우리의 기원을 도움으로 마이크 올린다. 예. 우리의 기원 작시 박두진.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가을 때도 꺾지 말게 하소서. 뛰노는 맥박에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따뜻한 심장의 고동에서 한 생명의 존귀를 깨닫게 하소서. 돈이 많으니와 돈이 없는 이를, 지위가 높은 이와 지위가 낮은 이를, 무식한 이와 유식한 이를, 내가 잘 아는 이와 내가 잘 모르는 이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하소서.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 하느님의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벅찬 사명에 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면 우리 자신이 파괴당하면 물론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킨다고 합니다.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이기 때문이요,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게 살아왔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예수님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평화와 기쁨을 지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살이에 조그마한 틈과 허물을 보이지 않고 선한 싸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 마치 내 이웃을 미워하라라는 캠페인을 벌이듯이 종교와 종교,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이 대결하는 비극과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한 마다 테레사 수녀의 선언은 더더욱 이 시간 저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기도의 종교라 했는데,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희생과 절제와 사랑과 겸손으로 낮아지며 섬기는 기도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도록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능력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금년도는 책의 해로 정하여 온 국민이 많은 독서를 하고자 합니다. 책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며 줄기요 또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마음의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며 삶을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옵기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낀다는 경고는 더욱 저희들을 무섭게까지 만들어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8세 때 진보 정치 활동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가 우연히 읽게 된 신약 성서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위대한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은 언제나 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곧 영혼이 진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책을 올바르게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금년에는 아직까지 성서를 읽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책의 해가 되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이동희 박사님과 하나님께 같이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이 부족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영원 합창기의 창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구하시라고 또 알란지고 하느라 나 편히
도산 정신으로 한국병 치유를 빕니다. 원무과 최기봉 과장이 낭독하였습니다. 이달의 신문 논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소식 1호로입니다. 제목은 도산 정신으로 한국병을 치유하자는 류태영 박사의 신년사입니다. 류태영 박사는 현재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이시며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도산 정신으로 한국병 치유를 격동과 파란의 한 해가 저물고 다시 변화와 창조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멀디 먼 미래로만 여겨왔던 21세기도 8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적 변화가 소용돌이치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찌꺼기가 청산되고 있는 자리에 새로운 이념이 되어 자리바꿈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경제를 앞세우는 국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세계 실현의 노력과 더불어 일어나는 경제 지역주의가 그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 시대화하는 변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눈앞에 보이는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 민족이 도약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993년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의 구군이 걸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군사정치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32년 만에 새로운 문민정치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우리 인간 사회를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이 시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낡은 사고와 해묵은 행동 유형에 길들여진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새 역사 창조의 주인이 되고자 거듭나는 것입니다. 소위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건설하는 일은 통치자의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앞서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 스스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통치자의 솔선수범을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자아의 탈바꿈에서 비롯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1993년 새해를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뒤로 가냐. 모든 게 많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이홍렬 선생 기도문 속에 본인 이름이 올라와서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인데 기도 속에 내 이름이 올라오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선 새해를 맞이해서 직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같이 하시고 또 여러분 원하시는 일이 금년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 의미에서 여러분께 축하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이 원문과장이 얘기 일러준 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거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말하면 1993년 금년은 32년 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다시 문민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21세기를 위해서 도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병을 과감하게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나도 정말 공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무과장한테 일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은 외국 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일본은 자꾸 그냥 날아가는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뛰는 것 같고, 중국 보면 그 계속 지금 이 뉴스에서 계속 소개하는데 꼭 88 올림픽 하기 전에 한국 같아요. 그저 한 달이 멀다 그 고층 빌딩이 막 올라가는데 한국은 침체되어 있어요. 동남아시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든 일본 기업, 한국 기업, 미국 기업이 전에 한국에 왔다가 전부 다 철수하고 동남아, 중국으로 다 가버리고 여기 없다고 지금 다 철수하고 외국 기업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가격한 노사분규, 임금을 단시간 안에 배씩 올려가지고 대한 이 극동에서 제일 지금 임금이 비싸놓고 여기서 공장 처리가 수지 안 맞은 게 다 보따리 싸고 저 중국으로,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지금 다 가버리고 요 며칠 전에 신입생 모집하니까 금년에 졸업생도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벌써부터 영향이 왔다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보면 한심스럽다고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요.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개인과 자기 당 이익만 생각하고 그저 싸우고 나라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러 사람이 꼭 요새 모습이 이존말하고 똑같다. 이존말려하고 똑같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소련, 미국, 일본 이 4대 강국이 자기 편리에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요리하고 있는데 이 본인은 나라 한국 정치하는 사람이나 그거 모르고 지 개인하고 지 당 이익만 해서 싸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싸우고 그냥 지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자기 집하고 다른 본업을 버리고 정치한다고 날뛰고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는 우리가 보면 좀 우스울 정도이면 외국에서 보면 한심스러워요. 자기 집도 집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밖에 나와서 보면 집이 잘 보이듯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까 유태영 선생 이 그 논문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 중심으로 공감하고 정말 그래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를 잘못 넘기면 이제는 영구히 우리는 21세기 경쟁에서 우리는 탈락되는 민족이 되어버린다. 이런 걸 내가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네, 연말 연초에 잠깐 없었지만 내 나름대로는 전 1년을 반성하고 금년 1년을 새로 이 여정을 꾸미는 그런 의미에서 조용히 좀 생각하고 언급중에서 내 혼자만 알고보다는 여러분 직원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거를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금년 이거 잘 빛. 잘 빛은 조금 더 돌리고 됐어요. 금년 1월 2일 날 일본의 미야자와 수상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외 수백 명 데려놓고 자기 관저에서 하는데 제일 먼저 기자가 묻는 게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공명하고 공명한 선거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내외 기자단 앞에서 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 얘기가 대통령 김영삼 씨가 대통령 당선 확정됐을 때 곧바로 전화했다. 그리고 2월달
대통령 취임식에는 자기가 꼭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주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이 핵사찰 안 받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의 사나이, 이 문제의 김일성. 공산주의가 다 붕괴되는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이거라고. 내가 놀란 거는 일본으로 가기 전날 밤 일본 뉴스를 NHK 9시 뉴스를 봤더니 9시 골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뉴스가 무엇인가 하면 김일성이가 지난 11월 중순에 극비대 기차를 타고 중국에 가지고 양상고인이 이런 지도자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경제 원조하고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경제의 원조는 조금 얻어냈다. 그러나 군사 원조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완강히 거절했다 얘기입니다. 이자는 아직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느냐. 중국에 가서 군사 원조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단 거지? 지금도 그 막대한 문지 군사 군비가 돼 있는데 중국에 가서 군사 원조 더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단 거냐? 누구? 그자가 원조 받아가지고 소련하고 싸우거든요? 중국하고 싸우겠어요? 일본하고 싸우겠어요? 다행히 중국 고위층에서는 군사의 원조에 대해서는 NO! 아니 분명히 거절했다. 이런 걸 아시고 평화회담이고 남북회담이고 여러분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도록 이런 자하고 과연 평화회담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묵었던 이거 오사카 로얄 호텔에 지난 11월 중순에 태평양 평화회담이 있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이 미국, 카나다, 일본, 중국, 소련, 또 몽골, 한국, 남한 이 다 해가지고 제1회는 태평양에서 했는데 11월 중순에 일본에서 할 때는 북한만 빠졌어요. 북한만 안 나타났다고. 이틀 동안 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제일 교표 있는 거 뭐 조총련까지 나타난 거 300명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했는데 북한만 나타난 통고도 없이 안 나타났다고. 이런 자들하고 과연 평화 회담이 되겠느냐. 남북 회담, 남북 통일이 서둘러서면 서둘러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서둘러 필요가 없다고. 이번에 가서 내가 기분 아주 좋았던 거는 윤희상 씨라고 합니까? 윤희상 씨. 이번에 어디에 지금 살고 있나? 독일에 살고 있어요. 독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젊은 선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 20년 전이다. 1960년 초에 박 대통령이 5.16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나라의 무슨 경사를 뭐 국가적 무슨 경축 모임을 하면서 이 세계에서 유명한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윤희상 씨가 초청돼서 왔어요. 이 사람은 그전에도 가끔 신문에 나서 내 이름은 알았는데 이 마산 사람이 마산 출신인데 해방 후에 독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작곡을 해가 현대 음악을 작곡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인데 그분이 초대장을 받고 서울에 왔는데 오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간첩 혐의를 둘러 씌워서 서대문 형무소에 집어넣었다고. 넣고 난데 어떻게 재판 시작하더니 사형 선고 내렸어요. 사형. 그랬더니 전 세계가 와가다. 전 세계.
또 서독이 제일 지금 그때 서독이 제일 정부가 그냥 나라 전체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따위 짓 하면 한국 원조 안 한다 이랬다. 그때는 1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을 10만 불도 못할 때예요. 완전히 미국하고 서독 원조 가지고 개우무신 이 경쟁을 끌어나가시는데 서독에서 원조가 나왔다니까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풀고 서독으로 돌려보내줘 줘버렸어요. 이 사람은 각 1년에 한 번씩 매년 일본 음악회에서 초대해가지고 이번 작품 연주하고 또 무슨 해설 듣고 이러는 사람인데 작년 11월 11일하고 12일 동경에 내가 늘 잘 묵고 있는 호텔 바로 옆에 일본의 예술극장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4~5천 명쯤 들어가는 최대 동양에서 아마 제일 큰 거기인데 거기에 이 사람의 작품만 가지고 이틀 밤을 계속 연주해요. 있으면 작품만 가지고. 내가 우연히 본 그거는 그 연주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저 다츠미 아키코라고 이분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작품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고 지휘는 김홍렬이라고 한국 교포인가 봐요. 그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지휘 공이 탁 끝나고 난 뒤에 작곡가가 그 윤희상 씨가 저 무대 앞에 맨 앞에 앉았다가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그 김홍재 씨 젊은 한 나이 한 35쯤 되어 보이더라. 그 사람이 윤희상 씨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그냥 비오듯이 흐르는데 감격의 눈물인가 봐. 그리고 꼭 끝나고 난 뒤에 그 윤희상 씨가 일본말로 자기 초대해서 고맙다든지 자기 작곡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 해설 같은 이런 거 쭉 얘기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사회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윤희상 씨는 지금 현대 음악 작곡가로서 그의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의 한 분입니다. 이렇게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우수한 분이 있다는 거는 일본 가서 그 연주회 중계하는 걸 내 듣고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윤희상 씨 한국에는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못 들어오는 게 있는가 보면 아직도 연주회 한 번도 하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가까이 일본까지는 매년 온다는 거. 심수관 씨라고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심수관. 심수관. 이는 박시관 총무관은 빼놓고 다른 분 혹. 일본을 모르면 참 우리 이거 심수관 씨가 알면 섭섭해하겠다. 제일 배운 이런 직장의 이 인테리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 몰라주다 그러면 섭섭하겠는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예가 도자기 만드는 작품인데 이 사람은 교포가 아니고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의 14대 후손입니다. 일본 도예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봉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도예는 형편없고 고려시대는 잘했지만은 지금은 형편없어요. 없지만은 이분은 임진왜란 때 끌려간 그 도공의 후손으로서 꾸준히 이어와가지고 지금 일본서 10대 도예가 중에 한 분이에요. 2년 전에 일본 NHK 그 TV에서 이틀 밤을 매일 4시간씩 이틀 밤을 계속 이 사람 작품 만드는 거를 중계 생방송 해줬습니다. 이틀 동안 해줬는데 이틀 밤 자기 아들도 무슨 대학에 철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난 뒤는 와서 역시 이분 밑 자기 아버지 밑에서 도예를 해가지고 그 부자가 같이 지금 도예하는데 그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자가 같이 대담하면서 그 하는 그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TV에
일본의 역사 탄생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여기 이분이 나오길래 도예가가 역사 탄생에 왜 나오는가 했더니 이분 혼자 주로 얘기하는 분이고 일본 역사가 한 분, 또 젊은 뭐 여러 가지 그 대담하는 사람들 5명 상대로 해가지고 이 혼자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도공이 무슨 임진왜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안 그래. 이번 결론이 임진왜란은 항상 일본이 이기고 한국이 진 것으로 패전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거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응? 패전한 쪽은 일본이더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그 증거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윤희상 씨 그 연주 들을 때보다 못지않은 그런 민족의 내 긍지를 또 한 번 느끼고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20만이 왔는데 부산에 상륙한 그날로 부산성은 함락되고 이틀 후에 동랑성 함락되고 열흘 20일 후에는 요새 그지 탱크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걸어서 진격하는데도 20일 만에 서울 함락시켰다고. 왕은 다 도망가고 그날로부터 20일 동안은 평양 함락시키고 요새 같으면 아주 탱크를 가지고 진격하는 이런 똑같은 정격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재파를 했는데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양까지는 그지 이렇게 급진격을 했는데 그 뒤에 7년 동안 밤낮 싸웠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전선은 교착 상태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몰랐는데 이런 말 들은 게 알았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의 한국에다 군대를 보낼 때는 자기들 나라에 무슨 이 내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강제로 싫은 걸 억지로 보냈다 이거죠. 전장할 철학이 없었는 데다가 무리해서 보내는 게 이 장군들 사이에 알력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이거죠. 저끼리 안 싸웠다 이거거든. 열심히 안 싸웠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래 7년 동안 이래 있었는데 나 여러 가지 전투금은 임진왜란 때 전투금은 이 행주 산성 행주 그 성싸움하고 진주 성싸움하고 이 두 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으더니 울산성 전투가 있었어요. 울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일본 군대들이 가도 교마로 가등청장이라고 총지휘관이 울산에서 완전히 한국군한테 포위돼 가지고 이제 항복 안 하면 안 될 이런 계제에 도달했는데 어느 날 밤 휴전 회담을 하기 위해서 내일 한국 가도 그 청전하고 한국 이 측 군인하고 장성하고 휴전 회담을 하고 돼 있었는데 밤에 한국 측에서 밀사가 와서 가등청정이를 꼭 만나고자 한다. 이래서 가등청정이가 만났더니 나는 일본 장성이에요. 한국군으로 변절한 장군인 장성이다. 장성이 찾아와서 이름이 사약가, 성이 사약가예요. 장성이 찾아와가지고 내일 휴전 회담에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당신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일 휴전 회담은 나가지 마시고 또 일본에 돌아가거든 내 처자가 어디 살고 있는데 내 처자를 좀 잘 봐주시오. 나는 가면 히데요시한테 목 잘리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가등청이 안 죽고 살아났지. 돌아갔는데 그 자손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경상북도 우록동 다 있네. 도공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교수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록동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김충선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줘가지고 거기서 논밭을 줘서 거기서 대대로 쭉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도 14대 자손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자손 이름은 김재덕
작년에 큰 그 조상의 그 비를 굉장히 한 3m쯤 되어 보이더라. 응? 자기 그거다 씌워놨고. 그리고 그때 이 사약가가 자기 자손들한테 유언하기로 너희는 논만 파고 농사만 짓지 절대 정치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단히 유언을 해서 쭉 내려왔는데 박태경 시대에 요 자손 중에 한 사람 장관간이 한 사람 내가 알아요. 장관간이 했다고. 그래서 그 심수관 씨가 도공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역사를 자기 400년 전 일본 간지가 400년이나 됐는데 그 있는 사람이 어째 한국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역사 교수 앞에 놓고 1시간을 그냥 꼼짝 못하게 징그러 대면서 첫 징그러 대면 얘기하는데 꼼짝 못해. 한국의 역사 교수분들 뭐 수백 명 있지만 뭐 하느냐 근데 밥 먹고 뭐 하고 있느냐. 동보다 못한 대학 교수. 정말 애국자라는 거는 이런 사람이 애국자인가 싶어요. 한국의 운전이 봤는데 알 게 뭡니까? 그 14대 전에 그 조상이 일본에 끌려간 도공의 후예가 말이야.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창피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반증을 일으켜서 일본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좀 창피하지 않냐. 이런 사람 보고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참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지 뭘. 자기 개인 뭐 자기 당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게 애국자네. 네, 이거 보면서 일정시대 일정 합병할 때 1910년에 우리나라 일본에다 팔아먹은 이 인간들, 이 개같은 인간들 아주 가증스럽다. 도에 똥이나 모르고 뭐 이런 많죠. 뭐 어가도 있고 뭐 이가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심가도 있고. 그뿐 아니고 뭐 해방 후에 소련 그 저 스탈린 허가 맞고 남한 쳐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사람 수백만 죽인 그것도 뭐 똑같은 비민족이 가지 동포로 그냥 수백 명 죽이고 지금도 10만 명 잡아 가다 놓고 내주지는 않고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 잡아 가다 놓고 그냥 혹사시키는 있다고. 나 이 말 들으니까 강유림 박사 늘 얘기하는 게 생각나더라고. 강유림 박사 늘 내보고 이런 얘기해요. 신라 시대 지 힘으로 안 되니까 저 멀리 당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초청해다가 같은 민족인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다 멸망시키고 통일한 그 신라 그자들 아주 밉다는 얘기를 가끔 강유림 박사 얘기하는데 이 심수관씨 얘기 듣고 하는데 옳지 않은 얘기죠. 같은 민족을 저쪽 놈 때리다가 다 없애버리고 지가 통일하다가 뭐 한 400년 하다가 또 뭐 빼돌리지만 그 따오지는 그런 나쁜 풍습 진짜 계속되어 있다. 소련 힘 빌리다가 그 남한 쳐서 그냥 통일하려고 그러는 놈 똑같은 놈이 김일성이 같은 놈이. 그래서 하여튼 외국에는 우리 교포 중에 우리 피를 가진 이런 분 중에 이 윤희상 씨 같은 훌륭한 사람, 세계 10대 작곡가에 들어가는 사람, 심수관 씨 같은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그 직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돈 가지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사는 거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갔다가 이 두 분 얘기 듣고 속이 후련하게 그냥 체증이 쑥 내는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 왔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삼열 선생님 오늘 안 계시지만 이삼열 선생님 늘 내보고 이 박사 그 좀 직원들 뭐 잘하거든 좀 칭찬을 좀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난 칭찬한다고 하는 게 아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미안하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 비행기 안에서는 그 칼 비행기 타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친절해서 그 이삼 선생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당신 참 친절하네. 당신 참 친절하네. 그 일본 잘 그 스튜어디스보다 더 친절하다고. 응? 요즘 내가 저 제일병원에 그 어디 있는데 그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 되거든. 제일병원 찾아오라 그래. 잘해줄까 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화장실이 잘 안 보여 어딘지 그분은 화장실 어디 있어 그래. 따라오세요. 따라갔다. 화장실에 따라갔더니 좀 여기 놓고 뭐 자기 가면 될 텐데 잠깐 기다리래 또. 왜 기다리라고 했지? 잠깐 기다리라고 제가 들어갔다가 한 1분 좀 있다가 나왔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가봤더니 그 화장실에 그 세면기 있지? 그거 깨끗이 청소해놨더라고. 칭찬하면 이런 이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책임자들도 자기 소속 분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덕이 많아요. 덕이 많아요. 이삼년 선생 여담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했더니 번이 없어서 못한다. 네, 이번에 가서 아주 감명 깊은 일이 있는데 일본 사람한테는 감명받은 게 아니고 자유로에서 유학을 왔다는 흑인 학생한테 내가 감명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 조영기 목사가 또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뭐 일말로 뭐 설교를 많이 하는 뭐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감명 받은 거 없고, 그 뭐 일본 사람 뭐 대학 교수 뭐 학장 나와서 뭐 대담하는 것 얼굴이 시커먼 얼굴이 검어도 잘생긴 남자들 있지 봐. 그 이목구비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서양 사람의 색감을 해놓은 거 이런 사람 흑인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도 검을 뿐 아니라 생긴 게 지멋대로 생겨가지고 이 호남 미남 반대가 먹고 아주 추남의 정형적인 그 일본 이쁜 여자하고 젊은 여자하고 둘이 대담하길래 좀 뭔가 싶어서 끌려고 하다가 조금 들어봤더니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본에 유학 온 지가 5년 됐대요. 5년 됐다는데 나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까지 일본 사람 밑에서 일본말을 배웠는데 내보다 훨씬 잘해. 5년 빼겠네. 그 얘기하면서 자기 나라에는 내가 감명 깊은 게 하여튼 이 말에 놀랐어요. 자기 나라에는 have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단어가 없대요. 반대 잘못했다 저. 까꾸리였어. have라는 단어는 없고 be with라는 단어만 있다 이라. 아기도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거지만은 나오면 그 부족의 것이래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는 네 거 내 게 없고 다 같이 공유한다. 아주 신기하건 얼굴이 시커먼 친구가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무슨 원시 교회 무슨 베드로가 이렇게 흑인이 돼서 나타나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래. 부자는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고 또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30살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유학생이 얘기하는데 지난 1월 달에 들은 그 루이 14세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주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는 자기 나라는 가난해서 사람들이 옷도 더러운 옷 입고 걸치고 있고 옷도 아니래요. 천만 걸치고 있고 신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지만은 그 사람들 눈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인대요.
일본에 당신들 잘 사는 일본 사람들 그 젊은이나 그런 사람보다 저 나라 사람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더 행복해 보인다. 그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은 밤에 전등불이 없어가지고 소기름에다가 솜 심지를 담아서 그 어두운 데다 그어서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만은 일본 와보니까 그 밝은 행방등 낮보다 더 밝은 그 밤에 그 전등 밑에서 보는 게 책이 아니고 전부 만화더라. 이 흑인 학생이. 지난번 여름 방학 때 자기가 자기 모국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 몇이 하이킹에 갔는데 하이킹에 가서 빵이 옆에 아이들이 서히 와서 따라 옆에 와서 있길래 빵을 3개를 주었더니 2개만 먹고 1개는 안 먹고 가지고 가려고 주머니 넣더라 이거지. 그럼 왜 서이면 한 사람이 1개씩 먹지 왜 하나 안 먹고 가져가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동생들 주려고 해요. 우리나라 다 없어졌습니다. 지 먹을 거면 생각하지 집에 가져가서 동생 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있겠습니까? 응? 나는 가끔 골프장에 가지만 지금부터 30년 전에 골프장 갈 때 캐디한테 뭐 매점에 가면 주순이 뭐 빵인 이런 걸 가져가요. 왜 안 먹고 그거 가져가면 집에 가서 동생 주려고 가져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가져가서 하나도 못 봤어. 다 이거 둘러 마시는. 그래서 이 점심은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문자가 없대요. 글이 없대요. 글이 없어가지고 전부 자기 입으로 전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역사가 쭉 전달이 되는데 자기들의 즐거움은 여름 밤에 동네에 가면 그 빛빛이 찬란한 그 달밤이나 빛밤에 그 동네 주족의 노인이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자기 민족의 역사와 풍속과 여러 가지 그런 걸 얘기해 준대요. 그것이 가장 즐거울 때다 얘기하더라고. 요새 선진국이나 다 노인들 무시하지.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들한테서 옛날 얘기 듣는 게 최고의 그 낙이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얘기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면 우리 동네에서는 노인이 한 번 돌아가시면 무엇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 무엇 퀴즈 한번 내보자. 그 무엇이 뭐고? 그 무엇이 하나 없어졌다 근데 노인이 하나 그 동네 노인이 하나 사망하면 무엇? 누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없어졌다 그래? 무엇이 하나 없어졌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요. 그거. 대충 얘기 안 해놓고 다 얘기해 주시면 알아들어야지. 이 퀴즈도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다 말합니다. 하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아주 공감해. 마음에 착 와요.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이야. 노인이 하나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자기들 그래 얘기한다. 몇 달 전에 내 한국 신문을 봤더니 옛날에는 태고 시대는 우리 부모가 늙으면 살아있는데 저 산에다가 구멍 파고 그냥 살아있는데 땅에다 묻어서 고래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요새 또 다시 생겼더라. 분명히 내가 봤어요. 그 신문에. 제주도 관광 효도식이 나고 제주도 데리고 가놓고 그거다 놓고 그냥 와버린대. 우리 한국 부모가 있으면 서로 안 모셔놓고 자식 내 아는 사람 자식이 5인데 부모 안 모시는 척. 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데려다가 사이로 유학 좀 보내면 되겠어요. 사람 좀 데려오고 다른 데 미국 갈 게 사이로 보내야 되겠다. 아주 그 마음 듣고
행복을 찾아갔더니 내복 없는 그 목동이 제일 행복하게 보였다는 그 얘기하고 이 자유로 유학생하고 두 가지가 내 지난달 들은 그 테이프 얘기하고 이거 같이 듣고 정말 그 아프리카를 다시 봤어. 우리 인류의 제일 먼저 인류가 발견된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제국을 만든 데가 제국을 세운 데가 아프리카예요. 이집트보다 더 훨씬 앞에 아프리카 대륙에 그 제국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그래 돼가지고 지금 글자도 없이 가장 지금 가뭄에 시달려 인재에 시달려 고생하는 모습은 정말 진짜 우리 사람의 원 모습은 아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 모습의 사람은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진 문화국은 경제적으로 발달되면 인간성은 그냥 완전히 문제가 파괴되고 잘못되어 있다. 일본 내 아는 사람은 자식이 부모 밑에 있을 때 다달이 생활비 줘야 자식이 모셔요. 그런 나라들이고. 자, 그 태평양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지, 뭐 하이티, 사모아, 뭐 파푸아 뉴기니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보고 아주 처음에 한번 알았는데 혹시 압니까? 태평양의 제일 작은 나라가 이름 뭔지? 자, 넘겨봐요. 자, 상식으로 외워놓으십시오. 너는 처음 알았어요. 인구가 얼마나 되리라 생각합니까? 이 나라 인구가 아주 당당한 독립국인데 인구 10,000명 그런 독립국이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우리 초대국이. 일본 경제는 작년에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로 1,070억 불 흑자가 무역 흑자를 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재작년보다는 좀 줄었더라. 무역 적자가 50억 불. 그러면 일본은 잘 사느냐? 작년 1년 동안에 일본에서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이 1,800명. 동경 서북쪽에 가면 야마야라고 하는 노동자들 합숙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작년 1년에 얼어 죽은 사람이 300명. 재작년보다 24% 더 많아졌다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길에서 얼어 죽은 사람 하나만 나도 온 나라가 들썩하겠네. 신문에 조그맣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부자라는 거하고 개인이 가난하고 생활이 비참하다는 거하고는 이 다른 거다 그런 걸 이번에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세계 제일 초대국이지만은 호물에서 집이 없어가지고 길바에서 자는 사람이 수백만이에요. 배 고른 사람이 1,200만.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우리나라 일본에 새로운 인류가 생겼어요. 새로운 인류가 생긴데 뭐냐 하면 이름이 신인류예요. 이 말 나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이번에 가서 직접 봤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NHK TV에서 연말에 20대부터 35세 요 젊은 청년들 100명하고 요쪽에 그 부모 50대부터 60세 부모 100명하고 양쪽에 다리 뭐 앉혀놓고 가운데 천장까지 올라간 벽을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어 놓고 사회자 아나운서는 여기 서가지고 이쪽에 말을 저쪽에 전하고 저쪽 말 이쪽에 전하고 이래 하는데 이쪽 신인류의 질문이 뭐냐? 그만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야단을 치더라. 나는 부모한테도 야단 맞아본 적이 없고 학교 다닐 때 선생한테도 야단 맞아본 적이 없는데 직장에 가서 처음 야단 치더라. 기분 나쁘다 이게. 그 말이 되느냐? 거기
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평이 그거야. 또 하나는 난 직장에 들어가서 내 애인하고 데이트를 저 애인 생일이라서 그 데이트를 하려고 하루 휴가를 받았더니 상사가 허가를 안 해주더라. 기분 나쁘다. 허가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쪽에 이제 아나운서가 기성세대들한테 이거는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 도저히 해줄 수 없다. 이건 안 해주면 안 해서 기분 나쁘다.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반 손들어요. 신인류. 너 나라가 앞으로 일본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된 건 누구한테 달렸다는 생각이냐? 자기하고는 책임 없대. 난 내하고는 관계 없대. 너 이제 일본 정치가 부패돼 가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 이거 좀 바꿔서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부 다 부패되고 그냥 가네만으로 그저 부패되고 뭐 이래가지고 바꿔야 되려면 누가 투표를 해야 이 베낄 긴데 누가 왜 투표 안 하느냐. 내하고 정치하고는 관계 없대. 요 일마들 다 그래 그 신인류 자식들이. 저 정치 관계 없대. 그럼 여다음에 일본이 잘 되고 잘못되고 누구한테 달리냐. 저하고 관계 없다. 또 넌 대학을 나올 때 무슨 과를 나왔나? 왜 그 대학을 그 과를 왜 집어넣냐? 우리 어머니가 그 집안 하락해서 했대. 마침 그 1월 2일 날 그 여자 중학교 다니는 여중 학생 5명이 자기 클래스 중에 하나가 지금 부모가 이혼을 했대요. 이혼했다고 그 이혼한 아이의 동경해가지고 5놈이 아파트 8층에서 5놈이 다 떨어졌어요. 3놈은 아주 반짝 직사하고 2놈은 뭐 8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오직 할 건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본의 요새 나타난 신인류. 이 한국하고 일본 가까워서 내 요 일본이 나쁜 것은 곧 들어오기 쉬운데 나 이런 거 들어오고 싶으면 걱정이요.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신인류. 클린턴이 어떻게 이번에 대통령이 나는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서 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됐다고 합니다. 그 일본의 그 해설자가 그거가 뭐냐. PhD 수백 명을 동원시켜서 돈을 갖다가 300만 불인가 500만 불 들여가지고 구호를 짜냈는데 그 구호 때문에 됐대요. 무슨 구호입니까? 클린턴의 이 대통령 선거할 때 구호가 뭐냐고. 선거 구호. 선거 구호.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될 거고. 그 미국 우리하고 관계가 많은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클린턴 구호가 뭔지 부시 구호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건데. 뭐 신문에서 보도를 안 해준 게 뭐 모르지 뭐 나도 몰라진 게 뭐 할 수 없다. 구호가 몇백만 원을 뒤에서 만드는 구호가 국민제일이라. 국민제일. 내가 일본 그 번역은 네이션 퍼스트 그러더라고요. 네이션. 난 네이션보다는 피플 퍼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일본 사람은 네이션 퍼스트라고 그러더라고. 이 말 듣고 무엇을 느끼겠어요? 환자제일. 이야, 이건 우리가 참 거의 25년 전부터 정말 그 참 위대한 구호를 발견했구나 싶어가지고 네, 흐뭇했습니다. 그 취임연설, 이번에 김영삼 씨 취임연설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이 미국 대통령 중 일본 수상들 취임연설 하면 아주 몸이 건져. 다 그래. 다 그런데 내가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 할 때 내가 느끼서 참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는 꼭 할 때 이 성경을 놓고 성경 위에다 손 놓고 선서하는 거. 그게 내 제일 흐뭇해. 그리고 이번에 또 이거 뭐 클린턴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 이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 연설이 제일 좋았으나 무엇인가 아시죠? 그 유명한 거. 정부가 너희들한테 국민한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하시오. 정부에 나라에 바라지 말고 지가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는 지가 지 조국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이 말은 대대 명언입니다. 내가 좋아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생각 있는 사람 다 좋아해요. 이 말은 쉴 새 없이 대통령 없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말 나온다고. 클린턴도 이번에 그 비슷한 얘기 했어요. 아시는 분. 클린턴이 그때 46세죠. 부인이 45세. 부통령 고아가 미스터 고아는 44세. 44, 45, 46. 이런 젊은이가 당선이 돼 가지고 그 사람도 상당히 무언가 기대하는데 그 사람 역시 취임 연설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지 국민 기분 좋은 소리 안 해. 응? 일정시대 일본 사람도 식민지 통치할 때부터도 구정, 신정 두 가지 시지 말았고 그마치 연구하고 내가 어릴 때 구정심은 그 동네 순사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집에 와서 그냥 재상 차리는 거 다 부수고 다 빠서비리고 해요. 그런 시대. 근데 이거 언제부턴가 구정 놀고 신정 놀고 하루 노는데 5억 달러씩 손이 난다고 나라가. 국민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면 이 사람 절대 기분 좋은 소리 안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준다. 그러나 거기에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본 사설에도 그 말 아주 대대적으로 탁 인용했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한테 국민이 들어서 싫어한 소리를 이렇게 용감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칭찬하더라고. 지도자는 나라를 생각해서는 가끔 국민이 싫어한 것도 끌고 나가고 반대하는 것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국민 좋은 소리만 하고 인기 못 얻으려고. 굉장히 좋겠습니다. 나 김인삼이 기대합니다. 무슨 말씀 하실는지. 야, 며칠 전에 일본 조선일보를 봤더니 조선일보 만물상에 우리나라 민족은 권리 주장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대요. 우리나라 백성이 권리 주장은 의무와 책임은 싫어한다. 일본 사람은 일본에 옛날에 그 다이묘가 있었어요. 다이묘 요새 같으면 이 조그마한 그 도지사 같은 그런 게 이제 사람 죽여줬지 마음대로 죽였는데 밥에 돌이 섞여 있어도 그 책임자 배째다고 쇠 붓고 칼로 배째 발에 돌이 있어도 그게 지금까지 계속돼 가지고 지가 맡은 일이 잘못되면 댁에다 목 자살하든지 댁에다 목 그 자살한다고. 우리나라 장관 뭐 다 뭐 큰 실수해놓고 사표내면 끝이. 사표내면 어찌 끝이야. 사표 먹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어야지. 배째야지. 배는 안 짜고 사표만 내고 이따고 장관 시키지 말면 되겠어요. 이번 대통령 이런 거 대통령 장관 안 시키면 되거든. 자, 그다음 내가 지금까지 클린턴 신 대통령 칭찬을 많이 했지만은 대통령 취임한 지 지가 한 2주일도 채 안 되는데 쭉 이 사람 얘기한 걸 들었더니 벌써 선거 공약을 위반한 게 내가 알기로 벌써 4가지 공약 위반했습니다. 그때 선거 연설 때 분명히 어떤 젊은 친구가 당신 대통령 되면 군대 이 동성연애자 지금 판명되면 제대시키고 있는데 당신 대통령 되면 그래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 되면 동성연애자 저 금지 법안 철폐한다고 해놓고 요새 매일 그것까지 해서 되면 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저께 6개월 연기한다고 그랬다고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선거 위반. 또 한 가지. 하이티 난민들이 지금 미국을 많이 도망오는데 그 부시 대통령 시대에 전부 잡아다가 도로 강제 송환을 시켰어요. 그때 기자들이 당신은 클린턴 대통령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 나는 전부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인다 해놓고 지가 대통령 되고 나는데 벌써 어떻게 하느냐. 클린턴 대통령 그 말 듣고 하이티에서는 지금 막 배를 만들기 그냥 대유행이에요. 지금 발을 막 만들고 있다고 그냥 그 배 타고 올라고 그를 알고 난 뒤에 지금 미국 해군이 가가지고 하이티 섬 해군 군함이 20척이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가지고 나오면 잡아다가 집어넣을 뿐이에요. 이건 뭐 저 나라 나무 나라 긴 게 그건 또 이해한다 그럽시다. 이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중요한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 중간 소득층이 지지했어요. 그래놓고 그때 분명히 나도 분명히 들었어요. 중간 소득층의 세금을 감해준다고 얘기했다. 그거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렵다 벌써 이래요. 또 그거 어려울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로 없던 세금 가솔린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벌써 여러 번 재무장관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부시 대통령도 세금 감사는 해놓고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됐지만은 이 사람 벌써 2주일도 안 돼서 벌써 성적 고약 가장 국민이 중간층이 원하던 것 세금 감면 안 한다. 가솔린 세금 올린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선거 공약을 위반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 믿고 되겠느냐. 대통령 믿고. 대통령 믿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 많을 때 국민 각자가 정신 차려서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지 대통령이 뭐 해주리라 이게 믿다가는 클린턴 대통령같이 될 거 아니냐.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은 현명해가지고 아빠가 또 값 절반으로 해준다 해도 안 믿고 도장 안 찍으신 게 다행인데 김영삼 씨 되더라도 너무 김영삼 기대하지 말고 요는 우리 각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느끼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 내가 묵고 있던 호텔에 1월 2일 날 아침에 저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이 싸구려 식당이거든. 한 끼에 2,000원짜리면 일본에서 제일 싸구려입니다. 그 카페테리아인데 반 이상이 일본 사람들 연말 되면 전부 호텔에 와서 지내요. 가족이. 애들도 반 이상이 애들이고 중민학교 뭐 학생 뭐 이런 애들로 반인데 점잖게 이거 흰 까만 옷에다가 까만 넥타이 한 점잖은 사람이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아리가도 고맙습니다. 아리가도 고사이마스. 내 일본에 뭐 상당히 어렸지만 이렇게 처음 봤어요. 식당에 아침 7시에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아리가도 고사이마스, 오하요 고사이마스 하면서 저를 그냥 90도씩 다 하고 다니는데 한 바퀴 다 하고 싹 꺼지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왔는데 이거 왔더니 시무식에서 이승호 원장이 금년에 우리 감사합시다를 쓰자고 얘기해서 이 무슨 하느님의 무슨 계시아인가 싶어요. 똑같이 일본 한국에서 똑같이 동시에 그냥 초하는 날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그 호텔은 오사카에서 뭐 제일 좋은 호텔 뭐 몇 개 중에 하나 들어가요. 금년 4월달에 일본 산부인과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그 호텔에서 한다고. 그렇게 잘된 역사 있는 호텔인데 그 지배인이 말이야 단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뭐 다른 호텔도 안 하는데 그 호텔만 유독해.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이 노 박사님하고 여럿이 상의해가지고 황정금 선생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도 좀 흉내 좀 내자 이래가지고 황생이 아마 그 복도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는. 보면 흉내라고 배워야지. 그 생각만 하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분명히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도 다니면서 무슨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병원이 600개 있는데 이 교통 불편한 제1병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뭐 좀 불편한 거 없습니까?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고 쭉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선생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직원 여러분이 다 이 일본 지배인 이 사람의 마음 자세로 해야 제1병원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잘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 자체 마음속에 있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아주 느끼고 또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 새해 저 말씀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장님 말씀 감격하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차피 약속한 스케줄은 진행했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성 차장이 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10분간 얘기를 기획했었는데 오늘 요거는 다음 기회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조회 후에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달에 저희들이 꼭 우리의 다짐으로 지킵시다 하는 거. 1월 달엔 저기 현재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생각한 거는 시간을 절약합시다 이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래서 저때 행사나 모든 집회에서 시간을 준수합시다. 간단한 거지만 꼭 우리가 이걸 지킵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줍시다 이런 직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표를 우리 실천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모든 시설물을 아껴 씁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주위 환경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오래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병원 전체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주위 환경을 각자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시다 그런 거였고, 다음엔 안전을 위해서 화재 방지를 위하여 전기나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다섯 번째. 이런 걸 오늘 말씀드리고 다시 저 게시판에다 한 달 동안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시설물을 아껴 씁시다, 또 정리 정돈을 잘 합시다 이런 거 포함된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부서에서 환자들을 많이 대하시고 이런 부서에서 환자한테 내놓고 환자들이 쓰시는 그 의자가 너무 우리 병원 스타일에 안 맞는 그런 걸 그냥 방치되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2병원 원장님께서 이걸 보시고서 이렇게 해서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 병원 환자가 앉는 그런 의자를 이런 걸 내놨었습니다. 높이 들어서 있잖아요. 찢어지고 이렇게 된 걸 환자한테 내놓고, 이래서는 우리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냐. 비단 이거 한 개의 예지만 다른 면에서도 사소한 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주변을 살피자 이런 내용으로서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희 마쳐드리겠죠? 네, 이것으로서 시간도 다 되는데 저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